두 번째 발제하실 전 PCK 몽골 선교사로 20여 년 동안 재직하셨다가 지금은 주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신 윤순재 총장님께서 PCK 선교정책과 세계 선교정책과 선교협력 증진을 위한 제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비대면 신청하신 분들이 약 130여 명 가까이 이 시간에 다 참여하고 계신데, 비대면은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한 총무님 개인톡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그 해당하는 내용을 두 분께 말씀드려서 차후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대면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혹시 발제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개인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 총장이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 뵙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또 보고 싶었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한번 손 한번 올리고 어깨 한번 펴셔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다들 뻐근하실 것 같습니다. 고개도 한번 돌리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시고, 고개 한번 숙였다가 꽉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턱을 받쳐서 위로 올리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도리도리 한번 할까요? 도리도리. 하나, 조금 이렇게 아마 어깨 한번 피시죠. 제가 말로만 하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림으로 주로 보여드리면서 같이 핵심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18쪽을 보시고 준비된 PPT 잘 보이시죠? 나중에 필요하신 분에게는 제가 다 이렇게 공개를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거는 없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선교대학원의 총장을 수락한 이유는 정통 선교사 출신이 선교학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선교의 이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론과 현장이 함께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한국적 선교 신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사실 부족한 사람이 감히 선교대학원을 수락을 하고 현재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교 협력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선교사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현지에서의 요구에 대해서 20년 동안 했던 일들을 함께 묶어서 실제적 제안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누르면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61년 한국 선교가 시작된 이후 61년 동안 한국에서 일한 선교사의 숫자가 다 합쳐서 1,50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초창기서부터 해방까지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도 그 당시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와 민족에 미쳤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당시 1,500명의 선교사,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0년을 일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장기 선교사였고 평균 10년에 한 번 고향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와 민족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선교사로서의 자질, 또 역할, 거기다가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후원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날 현대 선교하는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교통 상황으로, 통신으로 훨씬 여건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했던 역량에 과연 제대로 미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PCK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년 전 통계입니다. 1541년. 오늘 총무님이 발표한 지난주 통계로 보니까 1528명이면 오히려 열 몇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은퇴하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PCK 역사상 선교사 숫자가 줄어든 것도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28,000 10명인가 그랬죠? 근데 올해 크림의 선교사 통계를 보면 22,000명입니다. 무려 5,700명이 1년 사이에 감소한 것으로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선교사가 줄어든 게 아니고 선교사의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한 겁니다. 크림이 조금 더 엄격하게 했으니까 KWMA보다. 근데 이제는 엄격한 선교사 기준이 더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교계에서 받아들이는 시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구조 조정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자기 역량을 키우거나 또는 자기 특성화가 분명한 사람, 자기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난 61년, 그러니까 한국 초창기 61년 동안 했던 선교사님 숫자보다 현재 우리 PCK 선교사가 나가 있는 숫자가 더 많다면 우리 PCK의 선교 정책이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 정말 엄청난 세계적, 선교적, 복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또 현실적으로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PCK 소속 선교사가 누구냐? 그러면 총회 통해서 선발되고 또 훈련되고 파송받고 현재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PCK 소속 선교사는 훨씬 더 많습니다. 반응이 좀 늦네요. 사실은 노예 파송, 교회 파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총무님이 말씀하신, 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1,000명 이상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3,000명이 더 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선교 전체의 20% 이상을 사실은 PCK 선교사로서 영향을 현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나 또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토론들이 한국 선교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현실적으로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의 주제인 선교 협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협력에 대해서 말하려면 제일 먼저는 우리 총회 PCK의 선교 신학부터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우리 총회 소속만 너무 많이 생각한 것도 우리들이 조금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도 현실적으로 드는 거죠. PCK 총회 세계 선교 신학은 이제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이 개정이 돼 있고, 요거는 우리 세계 선교부 홈피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이 내용을 묵상하시고 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9개로 이렇게 테마가 나눠져 있고요. 그 가운데 마지막 9번이 선교와 동반자적 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다 되겠는데요.
제가 일부러 번호를 먹여봤습니다. 그리고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선교적 신학적 내용들을 제가 조금 굉장히 우리 현실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반영해 볼 만한 내용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금방 나올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제 선교 협력을 너무 강조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선교 협력 하자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선교사들끼리는 맨날 싸워, 그거를 너무 공식화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여러 선교 대회나 다른 교단 뭐 이렇게 한인 선교사 모임에 가면 그래도 PCK 선교사들이 가장 점잖고 젠틀하고 협조적입니다. 양보할 줄도 아시고요. 뭐 자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미안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래도 PCK 선교사들이 가장 열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미숙함을 말하는 것 같아서 이제 너무 선교 협력은 강조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우리 알고, 이거는 선배든 후배든 신참이든 관계없이 선교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기본이 안 될 사람입니다. 그냥 인간 취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너무하나요? 그러니까 선교 협력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 교단 신학 정책에 가장 우선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들이 몸에 너무나도 배어가지고 교단, 교파, 신학 이런 거를 너무 따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간 것이지 교단심으로 가지 않았다는 게 우리 선교 신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너무 교단 강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통과 잘 안 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있대요. 합동층은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총대들이 다 우르르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미숙한 얘기거든요. 우린 당연히 그러나 복음 전하러 구원하러 갔다는 걸 얘기를 하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이 일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과 같이 일할 때 다른 그때 이제 인터컵에서 온 선교사도 있었고 뭐 있는데, 우리 선교사회 전체 그것도 연합 초교파로 모인 몽골 선교회에서 이슈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우리 조직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선교회는 그런 방침이 없습니다 하면서 연합을 그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솔직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선교회는 자기 독특한 컬러가 너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PCK 선교사가 그런 우리 통합은 이렇게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좀 비참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연합신학교 만들었는데 한국의 다른 장로교단들이 갈라져 나갔어요. 이유 하나 별거 없습니다. 여성 안수는 우린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몽골 목사의 45%가 여자인데, 근데 한국 다른 사람은 다 문제 안 삼는 걸 한국의 일부 교단에서만 여성 안수 때문에 우리는 같이 신학교 못 하겠다. 결국엔 장로교 신학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장로교인인데 장로교 목사인데, 그래서 참 심란하잖아요. 근데 몽골 선교 역사에는 뭐라고 썼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 교회를 분열시켰다. 그렇게 역사 기록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 선교사거든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 분열되는 걸 막으려고 앞장섰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한국 선교사가 몽골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기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요. 뭐 요거는 좀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번째, 선교하는 일에 의심, 경쟁 비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정말 의심과 경쟁심과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 신학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이걸 기록기를 일일이 다 했고요. 그 다음엔 다섯 번째, 현지교회와 파송교회는 평등한 동반자 관계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제가 뭐 다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리뷰하는 것입니다. 6번을 보면 사실은 물자가 부족하고 어려운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얌체짓을 많이 한다, 치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자 하나 확보하면, 또 정보 입수하면, 그런 거 하지 않아야 진짜 선교가 된다. 그래서 속보이는 짓을 하지 말자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 틀어지는 건 그런 아주 유치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벌어지거든요. 7번째로, 협력할 상대와 신뢰 속에 서로 배우자. 지금 정말 현지인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현지인을 애들 취급하는 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8번째로, 우리가 우리 코리안 스타일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좀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영하 40도에 새벽 기도 했다가 사고 난 교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하면 믿음 없는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협력하자는 그림으로다가 제가 올려놨는데 누구의 손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 협력 기관 중에 제가 그림을 올리기는 현지인의 손이 제일 위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는 그 나라의 교회와 기독교의 밑바탕, 밑거름, 나무가 크려면 밑가지가 돼야 밑가지 위에서 다시 가지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가지에서 또 다시 올라가면 우리 선교사의 역할은 그 밑둥의 역할을 하면서 받쳐줘야 되는데, 선교사 현지인이 자꾸 뜨면 쟤 많이 컸네, 미국 유학 갔다 오더니 영어 좀 한다더니 제가 요즘 뭐 그러면서 우리 현지인은 굉장히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정직하게 우리가 굉장히 미숙하다는 걸 서로 얘기 좀 더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현지인에게로. 믿습니까? 우리 뭐 부목사 할 때 항상 모든 영광은 당회장께 항상 그랬고, 그죠? 총회 계시면 모든 영광은 총회장께, 그래야 살아남고 총무님은. 그런데 우리 선교사는 결국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 현지인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60년대, 70년대에 서구 선교사들의 모라토리움 때문에 공격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식민지 선교와 식민지 정치와 선교 활동이 혼돈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선교가 90년대, 2000년대에 가장 큰 이슈는 현지인을 무시하고 코리안 스타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선교계에 파다한 얘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지나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정말 쏟아붓기 때문에 현지인 상황이나 현지인보다는 한국 선교사 위주로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을 여러 군데서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반자적 선교한다는 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고, 마지막 정의와 종합적인 생태 신학과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선교로 나가야 된다. 이제 리뷰를 우리가 좀 더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관행을 따라서 불법을 하면 선교사는 살아남지 못한다. 제가 사실 종합대학을 운영하면서 이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땅 받아내야죠, 허가권 받아야죠, 학과 신설해야죠, 뭐 별별 협상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제가 뇌물을 줬거나 또는
세금 탈세를 했거나 그랬다면 아마 저는 학교 운영 한참 잘하다가 아마 신문에 나고 감옥에 갔을 겁니다. 현지 사람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끝까지 어쨌든 관행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CK 총회 세계 선교부하고 우리하고 총무님께 너무 잘하시고 인기도 많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이 일했던 동료가 총무가 되니까 또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좀 제가 선교부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협력 분과위원회가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오늘 보니까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선교협력은 상식적으로 잘할 거라고 아마 믿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PCK 선교 구조가 현장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볍지만 견관 구조물인 이 텐세그리티 구조는 무슨 말이냐면 텐션과 스트럭처 인테그리티의 합성어입니다. 긴장 상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가장 안정되게 구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GMS라든지 다른 선교 기관화된 데는 선교회 쪽으로 간 데는 지금 그 운영권 가치를 놓고 굉장히 분란이 많고 복잡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엄청난 1,500명에 넘는 선교사를 관리하면서 우리 몇 사람이 일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감독과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총무님이 되시면 아마 정책 수행보다는 정책 집행보다는 선교사 사고 난 거 뒤처리하다가도 진이 다 빠질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은데 어쨌든 현지 선교사회를 중심으로 한 현지 선교 현장 구조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그러면 현장 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미 3년 전부터 우리 총회 안에서 계속 이 선교부 구조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해왔고, 여기에 나온 이야기 내용으로 놓고 보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구조를 같이 가되 함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현재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선교사 관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자.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본부 선교사 제도도 좀 들어오고 그러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조금 더 우리 총회가 현장 선교사님들하고 소통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관계가 좋으니까 오늘도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대회에 총회 임원님들 다 오시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만 더 1,500명의 선교사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려면 우리 구조에 있는 것처럼 PCK 본부하고 우리 세계 선교사회가 조금 더 자주 만나야 되고, 또 실질적인 협의도 가능해야 되고, 냉정하게 말하면 갑을 관계는 좀 그렇잖아요. 서로 진짜 리스펙트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될 때 성과가 납니다. 그리고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그러면서 홍 선교사님의 인품과 경력과 또 PhD 학위를 가지신 실력, 이게 이론과 현장을 겸비하신 분인데, 우리들도 사실은 총무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본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선교사회와 정기적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행사 때 만나서는 안 되고, 분과위원회에 우리 선교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회가 그렇게 안 하려면 선교사회 운영을 정치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눠 먹기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건 결국엔 자기개발적으로도 나가고 사역 전환으로 나가니까 좀 더 진지하게 선교사회 쪽에서도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뭐 더 길게 설명해봐야 우울한 얘기만 많은데 지금 핫 이슈가 지금 앞으로 적어도 3년 이내에 아주 심각하게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사에 대한 평가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은퇴와 노후 얘기도 오늘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2년 전에 총회 세계 선교부 정책 회의 때 제가 그때 이미 낸 건데 그때 반응이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비대면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건 뭐 당연한 거 돼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묻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 선교부 본부 안에 이런 컨퍼런스 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전 세계 선교사들과 직접 커넥팅이 되는지, 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실무적 교육을 하는지, 자료를 좀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안하는 거 하나가 있다면, 선교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디지털 방송이나 송출이 가능한 스튜디오나 포스트를 하나씩, 인터넷도 좀 빠르고 교통도 편한 곳에 포스트를 설치하는 일을 좀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적어도 1년 이내에, 코로나 기간에 이런 거 준비하면 너무 좋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카르타에는 제가 보기에 한 2개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수마트라에도 벌써 한 2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저희 대학 주한대학원대학교의 그 시설을 만들고 견적을 보니까 많이 들면 1,000만 원, 적게 들이면 500만 원이면 충분히 조명에서부터 카메라까지 유튜브 방송할 수 있는 스튜디오 만드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요즘 고등학생들도 웬만하면 유튜브 한다고 자기 방에다가 지금 스튜디오 만드는 시대 아닌가요? 이미 선교사님들도 갖춰진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 이번에 총회가 세계 선교 부장님도 이제 앞으로 새로 선발될 텐데, 저 부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요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앞서가면 좋겠다. 그래봐야 뭐 전 세계 포스트 해봐야 한 뭐 100개 정도 유지하면 되지 않겠어요?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시도를 본부하고 같이 하면서 현지 방송도 하고 또 후원 애들하고도 가고 본부하고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에큐메니컬 연대를 위한 양성을 하면 좋겠다. 이건 뭐 여러분에게 더 설명이 필요 없는데, 우리 PCK 안에서는 에큐메니컬 인력 양성의 처소가 호주였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변창배 선교사님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임명진 목사님까지, 그러니까 다 그때 에큐메니컬 장학생으로 호주 가서 영어 연수하고 관계 맺다가 본부에 다 중책을 맡았어요. 조금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 선교계에는 사실 사람 기르는 일에 너무 약합니다. 총무님 말씀하신 에반젤리컬, 에큐메니컬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어느 노선 치우칠 것 없이 같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교단은, PCK는 에반젤리칼 쪽에서는 굉장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WCC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보이는 대로 로잔, 그 다음에 또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그 다음에 또 개혁교회 연맹, 아시아 에반젤리칼 얼라이언스, 아시아 미션 어소시에이션까지. 사실은 특별히 우리 교단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는데도 아시아 미션 어소시에이션에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학회 때도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래봤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거의 합동이 다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특별히 일하시는 분들, 아시아 선교 학회 또 아시아 선교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통합 측이 많이 밀렸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사 인덱스 지원재단에서 만드는 선교사 거기에 이제 발제를 맡아가지고 가서 하는 중에 1호로 몽골 선교사 인덱스를 선교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면서 그 한국적 선교 신학과 선교의 비교 우위를 얘기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한국어로 당연히 만들었죠. 근데 그것을 명분상 영어로도 만들고 몽골어도 만들어야 몽골 선교가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대뜸 난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어 만드는데 1년 반 걸렸는데 이거 몽골어, 영어로 언제 번역하느냐고. 그래도 우리 하자.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한테 맡겼더니 일주일 만에 영어 번역, 몽골어 번역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못 가져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몽골어가 맨 앞에 있고 가운데 한국어, 마지막에 영어로 세 언어로 됐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 그렇게 활약을 하는데 영어로 된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또 현지어로도 한 것도 너무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야말로 3중 언어를 다 구사하는데 MK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NK 애들 뭐 밥 사주고 뭐 국내 여행 시켜주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야 되고 장학제도라든지 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는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한국 선교의 미래는 거의 없다. 이번에 여러분 뭐 심각한 그 통계 아시잖아요. 신규 선교사 중에 20대가 거의 전멸입니다. 한국 선교 KWMA의 61%가 50대 이상입니다. 지금 22,500명 선교사 가운데 한국 선교는 앞으로 적어도 20년 안에 거의 바닥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에 대한 미래는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현정 선교사들 간의 협력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면 뭐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집을 짓는 건데 목수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설계하는 사람, 또 벽체를 세우는 사람,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에서부터 판자, 지붕, 더구나 이 일하는 사람들 다 먹이고 간식 주는 사람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협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종합적인 안목을 갖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마치 선교 협력이 동료 선교사랑 좀 사이좋게 지내고 본부하고 좀 커뮤니케이션하면 다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 대상과 현황을 좀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자료에 보면 11개로 나눴는데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냉정하게 한번 나중에 평가하는 도표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평가를 한번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나는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한국 선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선교 협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하고 계세요. 다만 잘 안 되는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의 부분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8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평신도 선교사 굉장히 좀 깔보잖아요. 몽골에서만 그랬나요? 제가 20년 동안 눈으로 수도 없이 본 것입니다. 목사님이 목사라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이지만 전문직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서러움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교회 개척하는 것만 선교고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또 교단 파송 선교사와 선교회 파송 선교사 차별 심하죠? 우리나라처럼 교단이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나라도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로 가보면 사실은 한인 선교사회가 있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메리칸 선교사회 들어보셨어요? 일본 선교사회 들어보셨어요?
저는 타이완 선교사들하고도 일해봤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 유달리 그 국적과 그 출신과, 그래서 만나면 족보부터 따져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뭐 남편, 뭐 선임, 후임, 중년 선교사, 젊은 선교사 세대차 사실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질을 알아야죠. 문제는 뭐냐면 이 원인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정말로 유교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만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서열, 나이, 선후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정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월한지 학벌이 좋은지 그러니까 그게 다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관계 자체가 왜곡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신앙하고도 관계없고 신학하고도 관계없고 성경하고도 관계없고 구원하고도 관계없는 일 가지고 너무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조차 꺼내는 걸 마치 잘못된 것처럼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백신을 맞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선교 협력 감수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이 협력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 현장 선교사들 간의 선교 협력은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그냥 그림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들 여러분 다 공유하시면 좋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사명 철학을 세워야 된다. 길게 얘기 안 하고, 사실은 제가 95년에 제 처 이계신 목사랑 같이 선교사 사명 선언을 만들었고, 그 다음 몇 년 뒤에 울란바토르 대학의 그 코어 밸류를 만들 때 맨 처음 동역과 협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학교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협력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뿌리 깊은 가부장제 유교 문화가 얼마나, 그래서 특별히 가장들은 무조건 내 이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고 가부장제 전통에 너무 있어 가지고 애들한테 굉장히 상처 주고 와이프를 괴롭히고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선교 동역팀들하고 이제 동료 선교사하고의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복잡한 건 없고, 제가 이 동역이란 단어를 이번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역이란 단어는 기독교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한, 이게 국어 표준 대사전의 공식 용어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선교 따위의 일하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이 동역이라는 말이 이제 정말 터미널로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용어가 됐습니다. 동역이라는 말. 그러니까 동역자를 치면 항상 이렇게 잘못된 단어라고 그 빨간 줄이 나오잖아요. 컴퓨터에 보면 동역자, 무식해서 그러는 건데, Partnership in Missions.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동료들을 나의 정말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 대학교가 한 3,500명 될 때 이제 17년 하고 이제 재단에 다 이양하고 나왔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같이 일했던 동료 선교사님들이 한 이렇게 35명 정도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있고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기 보면 악동 뮤지션 그 가족도 제가 이제 몽골에 초청을 해서 같이 일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분들 모두가 다 해피하게 같이 일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서양 분들은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잘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여러분 꼭 쓰시기를 바라고, 요 제목
영어로 된 그 제목 안에 해야 될 일을 간략하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로 오는 후임자들에게 적어도 3년간 해야 할 일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을 만들면 서로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서로 뭐 배려하자, 뭐 규칙적인 생활하자. 그 다음에 현지인하고 사역하는 거는 한국을 가르치지 말고 애매할 때 양보하자. 그러니까 손해나는 게, 손해를 우리가 하는 게 제일 좋고, 교단 교파 심지 말자는 건 뭐 더 얘기 설명이 필요 없고, 파송교회와 파송기관에는 이렇게 이제는 객관화하고 냉정한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을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현실 인정하고 우리가 계속 보고서를 보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대학 운영하면서 재단 만든 다음에 411번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썼더니 결국엔 이 자료가 풀로 선교대학원에서 제가 썼던 편지, 17년간의 편지와 그 다음에 8년간에 썼던 이사회 보고서가 진짜 원 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러 도서관에서 이거를 아카이브에 저장하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본은 다 가지고 있죠, 물론.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결국엔 기록으로 남기는 일,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단순히 전화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면으로 다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 기독교 위기 속에서 선교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현지에서 만나는 다양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 수많은 한국 교회의 병폐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선한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데, 20년 일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분들이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순수하지, 그래도 선교사님이니까 양보하지, 선교사니까 그래도 내려놓지, 결국엔 선교사가 존경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마다 한번, 안 넘어가네요. 다음 그림, 이름을 붙여보시라고, 초원의 영성이든지 광야의 영성이든지 바보 영성이든지 자기 비움이든지, 여러분이 한번 나의 선교적 상황 속에서 이것을 스토리로 만들면서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사람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거는 선교사의 책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으로 전해야 된다. 다음, 이 사진을 보면 사진 찍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가 협력을 하려면, 멋진 작품을 만들려면 내가 들어가서는 작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 협력의 비결은, 첫째는 멍석 깔아주고 선교회 다 모이게 하고 연합사업 하게 한 다음 나는 빠지면 그러면 일이 잘 됩니다. 자기들끼리 회장하려고 싸우니까. 근데 내가 막 벌리고 돈까지 끌어오고 내가 회장하면 그때부터는 결국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빠져야 된다. 두 번째, 속이 썩어야 연합이 된다. 이건 정말 그냥 정말 너무나도 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숙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여기 보면 카운셀을 계속 받아야 된다. 다 아는 사람 없고, 그리고 어드바이저가 많을수록 일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배워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독불장군은 이제 더 이상 없는 시대가 됐고요. 클릭해 주세요. 또 하나, 한 번 더. 이제 이런 시대는 완전히 지났고, 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사실 선교사들이 협력하고 연합하면 후원교회는 당연히 헌금하게 돼 있습니다. 또 총회 선교부가 마치 울타리처럼.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찾고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의 주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제가 1998년에 몽골에서 일할 때인데 합동 측의 KBM 선교회 임원들이 왔습니다. 방글라데시 형제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려고 합동 측 큰 교회 4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하다가 방글라데시에서 막 싸우고 선교사끼리 불났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맥이 빠져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몽골이 요즘 뜬다는데 한번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몽골에서는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이 신사협정을 맺고 1년에 한 번씩 성찬식 하면서 족구하고, 선교사회가 모이는데 90%가 참여하면서 매달 모이고 1년에 한 번씩 책 자료집 내고, 합동 측 목사님들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가면서 1억을 주고 갔습니다. 저한테 준 게 아니라 합동 측 선교사님한테 고아원 세우라고 자기네들의 선교사에 모아놨는데, 동남아 다니고 서남아 하다가 몽골 선교사 연합하는 걸 보고는 우린 뭐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모아놓은 선교비를 1억을 그냥 그 횡재한 거죠. 그 합동측 선교사님이 그 받아가서 지금 고아원이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존경받을 때, 협력할 때, 그리고 정말 영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윤 총장님께 질문 있으시면은 한 2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를 명쾌하게 또 신선하게 해주셔서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예, 마이크 좀 앞에 양길령 은퇴 선교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까 아주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그냥 들은 소감입니다. 유교적 문화라기보다 그 조폭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조폭 문화. 뭐 떠도는 얘기 가운데 조직 폭력배들하고 우리 목사들 사이에 비슷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검은 양복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형님 동생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피를 나는 형제들이라는 말도 잘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참 내가 몇 년 선교를 했는데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유교 문화는 너무나도 뿌리가 깊어서 유교의 핵심 원리가 입신양명 출세입니다. 근데 그게 목회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선교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선교지마다 입신양명 출세, 그게 알려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선교의 영성은 잊혀지는 영성입니다. 잊혀지는 걸 우리가 즐기면 그러면 사실은 선교가 살아나거든요. 선교사가 죽고 현지인이 살아날 때 선교의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세우고 선교사를 내세우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좀 실수를 많이 솔직히 하게 된 걸 사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선교 협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예, 우리 여기 있고, 예. 김태현 선교사님. 예, 필리핀의 김태현 선교사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좀 교단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또 우리 임 총장님 제가 강의를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는데 아주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아주 저희가 감동적인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간지 지금 9년째밖에 안 된 선교사고, 또 필리핀의 선교 역사는 지금 40년, 올해가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선교의 이야기 가운데에 한국 교회에 전해지는 선교사의 이야기 혹은 선교의 이야기가
긍정적이거나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교사들의 잘못된 이야기, 거기서 저지른 못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전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자연적으로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못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예를 들면은 선교를 잘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선교가 훌륭한 게 되는 것이고, 선교를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나쁜 선교 이야기라면은 선교가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좋은 미담이 많이 전해지지 않고 나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또 공공연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나 혹은 친구들 모임에서나 또 어떤 지도자 모임에서 선교사들의 나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카톨릭의 이태석 신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톨릭의 이태석 신부가 키운 토마스라고 하는 의사, 지금 전문의인데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UQG에 나와가지고 퀴즈까지 하는 사람. 그래서 이태석 신부가 죽고 그리고 이태석 신부가 죽고 나서 키운 지금 전문의까지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 선교에 그렇게 아름다운 미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미담들이 과연 없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은 천주교의 이태석 신부만큼 그런 훌륭한 일들이 우리 개신교 사회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어찌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미담들이 잠깐 질문을 좀 요약해서 해주시고 약해지는가? 질문을 요약해서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교단적으로나 혹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적용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태석 신부상을 저랑 같이 일했던 몽골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외교부에서 주는 상 이름이 해외 봉사 이태석 선교사 봉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안타깝긴 한데요.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신교 선교사들이 특별히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의 미담이 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좋게 얘기해 줘야 미담이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저 몽골에 저를 꼬셔가지고 몽골 가게 만든 안교성 선교사, 제가 한 번도, 제가 아마 지난 30년 그 친구랑 같이 일했지만 저 한 번도 안교성 욕한 적 없거든요. 오히려 8개국에 능통한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그 친구가 헌신했길래 나 믿을 만한 친구라 따라갔다가 나도 대박 받았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협력의 가장 핵심은 남 잘 되는 때 박수 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첫째고,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 교단 선교부가 일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벌써 교단 선교부에서 나온 책에 2번이나 글을 보냈어요. 글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땅끝까지 끝날까지 있죠, 그죠? 땅끝까지 끝날까지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미담 예화를 책으로 묶어서 나온 책이 있고, 그것 말고도 또 한 권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책들이 조금 더 많이 활발하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 선교사님들,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은 자기 일에는 열정인데 기록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좀 많이 남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제가 주한교회에서 이제 우리 주승중 목사님이 세계선교 부장 재작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제가 1년 내내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적어도 2달에 한 번 선교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예화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선교사 이야기를. 당신 인도네시아 갔을 때, 뭐 태국에서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 요나서하고 느헤미야서 선교적 설교 2권을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거기에도 제가 전 누군지 모르지만 뚜게가라오의 김자선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의 그 마을에서의 한 이야기를 기사로 보고는 제가 집단 개종이라는 예화로 필리핀에 있는 고신측 선교사를 들어서 썼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적 미담, 선교적 헌신 이야기를 더 많이, 제가 우리 그 이용규 선교사랑 몽골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그분 막 냉정하게 말하면 기록을 잘해서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몽골에 한번 떴다가 가라앉을 무렵에 이 친구가 글 쓰는 바람에 다시 뜬 거예요. 그랬다 또 가라앉을 무렵에 악동 미션이 또 떠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시되 짧게 남기시고 블로그를 통해서 보내시고, 특별히 제가 주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동안 한국 선교사, 특별히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모아서 또 그걸 이제 약간 가피를 해, 윤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로 계속 만들어 갈 때 아마 저는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선교에 대한 감동과 긍정적인 스토리들이 많아질 줄 믿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와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우리 윤 총장님께 선교사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발제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선교 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